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번 2023 AFC 아시안컵에서 역대 최고의 팀 전력을 보유하고도 최악의 경기를 보인 끝에 4강에서 최종 탈락했고, 현재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팬들의 여론이 정말 극한의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계속된 미국과 유럽 출장에 대해 미국 현지 매체에서도 대체 왜 자꾸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을 버리고 미국이나 유럽으로 떠나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된다는 보도를 내면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공개적으로 저격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이번 AFC 아시안컵에서 4강이라는 결과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쁘지도 않을 수도 있는 성과를 거뒀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90분 기준 1승 4무 1패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적을 기록하면서 허무할 정도로 무기력하게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대표팀이 이번 대회에서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크겠지만,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클린스만 감독은 감독의 역할 중 가장 큰 두 가지 요인인 선수 관리와 인게임에서의 전술, 선수 기용 부분에서 모두 최악의 행보를 보였고, 우리 대표팀은 그야말로 역대 최고의 초호화 선수 라인업을 보유하고도 경기력은 아시아 최강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처참하게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의 노력을 폄하해서는 안 되겠지만, 실패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을 수 없는 이번 대회였고, 워낙에 큰 실패였기 때문에 분명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데요. 하지만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마치 한국 축구 팬들을 기만이라도 하는 건지 대한민국 대표팀을 사임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표명했고, 심지어 자신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터무니없는 인터뷰까지 남기면서 클린스만 감독에게 팬들로부터 여시 날아오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이번 대회가 실패했다는 것에는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명백한 실패인 것이 맞는데,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이번 대회에서 경기 내적으로 전술적인 부분에서의 부족한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선수단 관리에 있어서도 매우 허술한 모습을 보였었고, 특히 그동안 계속된 해외 출장으로 BJ 클린스만이라는 별명을 얻는 등 국내 선수 발굴에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실제 노력조차도 안 했었기 때문에, 많은 팬들은 클린스만 감독의 결과보다도 과정 자체에 상당히 불만이 많은 상황인데, 미국 현지 매체인 ESPN에서 전해온 소식에 의하면 클린스만 감독이 그토록 사랑하는 조국 미국에서는 왜 자꾸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을 떠나 미국이나 유럽으로 출장을 가는 건지를 모르겠다면서 클린스만 감독을 비난하는 내용의 보도를 냈습니다. 지금쯤 지난 1년 동안 한국을 둘러싼 상황을 조금이라도 지켜본 사람이라면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방식에 대해 다양한 비판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아시아로 영구적으로 이주하지 않기로 한 그의 결정, 국내 K리그에 대한 명백한 무관심과 그의 권한으로 뽑을 수 있는 추가적인 재능들에 대한 무시, 전자는 개인적인 선택이고 그가 1년 전 계약을 체결했을 때 대한축구협회와 합의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만약 이 독일인이 한국으로 이주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다면 자신들의 고용인들에게 그러한 요구를 할 책임은 국가대표팀의 큰 책임이다. 이에 대해 클린스만 감독은 단독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니지만, 태극전사들에게 더 거슬리는 것은 그러한 움직임이 실제로 그의 성공 전망에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유럽에서 활약하는 수많은 스타들이 있으며 국가대표팀 코치들이 클럽 활동 중인 선수들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러나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과 같은 선수들이 부인할 수 없는 퀄리티는 모두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알려지지 않은 선수들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현대축구 시대에 유럽에 기반을 둔 선수단의 경기 영상을 검토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비록 손흥민이 몇 번의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더라도 클린스만 감독이 가까이에서 개인적으로 관찰한 결과, 클린스만 감독이 자신의 팀에서 유일한 세계적 수준의 선수를 제외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반대로 K리그1에서 매주 활약하면서 주목받기를 기다리는 유망주가 있다면 어떨까. 이전에 미드필더에서 공격수로 변신하여 지난 3시즌 동안 K리그1에서 56골이라는 엄청난 득점을 기록하면서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민규 같은 선수가 국제적인 인지도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물론 주민규는 33세의 나이로 더 이상 젊어지진 않는다. 그러나 한국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미래를 준비하진 않았다. 그들은 우승을 위해 노력했고, 태극전사들은 젊은 오영규, 양현준이나 심지어 손흥민을 타겟맨의 위치에서 제외시키는 대신 더 큰 상대팀들과 전투를 벌이는 데 필요한 경험과 체격을 갖춘 대체 옵션을 확실히 수행할 수 있었다. 나상호, 고재현, 원두재와 같은 다른 선수들은 국가대표로 뽑힐 만한 훌륭한 시즌을 보내고 있거나 과거의 클럽과 청소년 국가대표 수준에서 모두 한국을 대표하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물론 이는 단순한 추측일 뿐이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 선수들을 알고 있었지만 결국 그들을 활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클린스만 감독이 서울이나 다른 어떤 도시에도 연고를 두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시작으로 저지른 모든 실수는 그가 전체는 아니더라도 현재 한국축구협회에
대다수에 의해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면서 클린스만 감독의 계속된 해외 출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소식을 내면서 맹비난을 날렸습니다. 확실히 클린스만 감독이 유럽에서 지켜보는 선수들은 어차피 대표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는 선수들이고, 손흥민이나 이강인, 황희찬 정도의 선수들은 업앤다운이 좀 있더라도 결국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자원들이기 때문에 대표팀에게 취약한 포지션에 어떤 재능이 있는지를 물색하는 것이 우리 대표팀에게 더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우리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몇몇 폼이 좋지 못한 선수들의 차출로 팬들로부터 상당히 논란이 됐었고, 실제 그 선수들의 활약도 굉장히 좋지 못했었는데, 이러한 문제는 결국 클린스만 감독의 무관심과 무책임에 의해 나온 결과라고밖엔 이야기할 수 없겠습니다. 정말 왜 이런 감독을 30억 원에 가까운 고액 연봉으로 지급하면서까지 데려왔는지 아직도 의문만 들 뿐이고,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 계약 파기에 대한 엄청난 위약금이 발생이 하겠지만 대한축구협회에서 책임을 지든 윌리겐 클린스만 감독 본인이 책임을 지던지 해서 우리 대표팀과의 관계를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